결혼 100일 만에 드러난 신혼의 배신. 결혼 100일째 되는 날, 나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절대 보지 말았어야 할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 남편은 절대 모르게.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발신자가 내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평온했던 신혼의 아침.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6월의 따스한 햇살이 우리 신혼집 25평 아파트 거실로 스며들었고 수지는 여전히 하늘색 실크 잠옷 차림으로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여보, 커피 좀 더 줄래?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달콤했습니다. 결혼한 지 딱 100일. 우리는 아직도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있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수지는 대리석 식탁에 앉아 아이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보다 더 자주,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며 행복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신혼 아내니까요. 누구랑 채팅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 그냥 회사 동료들이야. 별거 아니야. 수지는 휴대폰을 뒤집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오늘 회사 일찍 끝나면 저녁 같이 할까?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했잖아. 아, 미안해 여보. 오늘은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은정이랑 미영이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거라서. 다음에 하자.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고 나는 아쉽긴 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결혼 전부터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죄책감? 아니면 설렘? 아침을 먹으며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주말에 갈 여행지, 새로 산 소파 배치, 그녀의 회사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들. 모든 게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죠. 하지만 수지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했고 그때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직감. 강남에 있는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보던 중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죠. 마케팅 기획서를 작성하면서도 자꾸만 아침의 수지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미소, 그 설레는 듯한 표정, 그리고 유난히 자주 울리던 휴대폰 진동 소리. 이민호 대리 괜찮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옆자리에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신혼 때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나 싶어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지만 이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어. 사랑해. 보통이라면 10분 안에 답장이 왔을 텐데 3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1시간 후에야 겨우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해. 회의 중이라 늦었어 유유. 평소 같았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을 텐데 왜인지 그 답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수지는 보통 회의 중에도 짬짬이 답장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쓰던 이모티콘 스타일과도 조금 달랐고요. 오후 내내 집중이 안 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수지가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결혼 생활에 지쳐가는 건 아닐까?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문득 수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했어요. 수지는 거의 전화를 안 받지 않거든요. 특히 내 전화는 더더욱. 10분 후에 다시 걸어봤지만 역시 음성 사서함이었습니다. 아내의 미묘한 행동 변화. 그날 밤 10시쯤 수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었어요. 어떻게 왔어? 친구들이랑 재밌었어?
거실에서 TV를 보던 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정말 오랜만이라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미안, 좀 늦었지?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입고 나간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살짝 구겨져 있었고 평소에 즐겨 바르던 립스틱이 거의 지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아침보다 더 부스스해 보였죠. 어디서 만났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아, 그리고 저녁은 이태원에서 먹었어. 하지만 수지에게서는 카페나 레스토랑 냄새가 아니라 묘하게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어요. 매우 희미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내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죠.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 다들 잘 지내. 은정이는 승진했다고 하고 미영이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 수지는 잠시 말을 멈칫하며 답했어요. 그 순간 수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누구야? 아, 그냥 은정이야. 오늘 만나서 재밌었다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니 절대 은정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설레고 긴장된 표정이었거든요. 샤워를 하러 가며 수지는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욕실까지 가져갔습니다. 보통은 침실에 두고 가는데 말이죠. 그리고 샤워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어요. 거의 4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도 수지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내 품에 안겨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날 밤은 일찍 잠들겠다며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자기 쪽으로 바싹 끌어당기더니 무음으로 설정하는 것도 보였고요. 나는 천장을 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심을 하는 내 자신이 싫으면서도 뭔가 확실히 달라진 수지의 모습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 100일. 아직 모든 게 달콤해야 할 시기인데 왜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걸까요? 의문의 메시지 발견. 다음 날 아침 수지가 샤워를 하는 동안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있었고 메시지가 하나 들어온 게 화면에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준호라니. 수지가 말한 대학 친구들 중에 준호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은정이, 미영이. 모두 여자 이름들이었는데 메시지 내용의 일부가 미리 보기로 보였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 오늘도 같은 시간에. 그 순간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수지가 곧 나올 거라는 뜻이었죠. 나는 재빠르게 자리를 떠나 거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준호? 대체 준호가 누구지? 그리고 어제 정말 좋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수지가 샤워에서 나와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뭔가 답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미소가 나에게 보여주는 미소와는 다른 더 설레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수지가 머리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또, 요즘 너무 바쁘다. 몸 상할까봐 걱정이야. 괜찮아.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한결 나아질 거야. 미안해, 여보.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미안해하는 기색보다는 오히려 설렘이 더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수지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았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렸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회사에 가기에는 조금 화려한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이상하다고. 첫 번째 의심의 씨앗. 회사에서도 집중이 전혀 안 됐습니다. 아침에 본 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호라는 이름과 어제 정말 좋았어라는 문구가.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생각해봤습니다.
수지의 대학 동기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 분명히 여자친구들만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청첩장도 함께 준비했는데 그때 수지 쪽 하객 명단에 준호라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준호는 누구일까? 회사 동료? 새로 알게 된 사람? 아니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능성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 2시쯤 수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 뭐해? 아, 회의 중이야. 잠깐만 기다려. 수지의 목소리 너머로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묘하게 조용했어요. 회의실이 되게 조용하네. 응, 작은 회의실이라서. 여보, 미안한데 정말 바빠서 나중에 통화할게.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배경도 너무 조용했고, 퇴근길에 수지의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왠지 들러보고 싶었어요. 혹시 정말 야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수지의 회사 건물 앞에서 차를 세우고 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지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수지와 함께 일하는 김 대리도 박 과장도 모두 정시에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급한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정시 퇴근을 하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7시, 8시, 9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수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중간중간 안부 문자라도 보냈을 텐데 9시 30분쯤 되어서야 수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늦어질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드세요.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 11시쯤? 아니면 좀 더 늦을 수도 있어. 전화 너머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웃는 소리 같기도 하고 회사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 회사야. 잠깐 다른 전화 와서 끊을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수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작은 거짓말, 쌓여가는 긴장. 그날 밤 수지는 결국 11시 40분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고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났어요. 프로젝트 회의하면서 맥주 한잔 했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묻기도 전에 수지가 먼저 해명했습니다.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커져갔어요. 다음 날부터 수지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더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이번 주는 정말 바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고 해서 1박 2일로 다녀와야 해. 모든 게 일과 관련된 핑계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수지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말이 빨라지고 불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어디야? 을지로 쪽이야. 작은 IT 회사인데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여러 군데랑 동시에 미팅하다 보니까. 예전 수지라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집착도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잠깐 편의점에 갈 때도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녔어요. 예전에는 집에서만큼은 휴대폰을 자유롭게 두고 다녔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수지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그녀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너무 많은 의심이 쌓여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휴대폰을 들었지만 잠금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314. 하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꾼 걸까요? 그리고 왜 바꾼 걸까요? 그 순간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나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태연한 척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뭐 봐? 수지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며 나왔습니다. 그냥 뉴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태어나지 않았어요.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해졌거든요. 그날 밤 수지가 잠든 후에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100일. 아직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내가 선택한 평생의 반려자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은밀한 외출 포착. 토요일 아침 수지가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엄마 심부름 좀 해드리려고. 백화점에서 화장품 좀 사다 달라고 하셔서. 하지만 수지의 차림새는 평소 엄마를 만날 때와 달랐어요. 새로 산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평소보다 진한 화장까지. 엄마 심부름을 하러 가기에는 너무 화려했죠. 나도 같이 갈까? 어머니 오랜만에 뵙고 싶어. 아니야, 금방 다녀올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오늘은 친구분들이랑 약속이 있으셔서 바쁘시대. 수지는 당황한 듯 빠르게 답했어요. 수지가 나간 후 나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뒤따라가서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분 후에 차를 타고 나섰습니다. 수지는 보통 강남 쪽 백화점을 이용하는데 일단 그쪽으로 가봤죠. 하지만 백화점 주차장에서 수지의 차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문득 예전에 수지가 좋아했던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신사동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는데 데이트할 때 종종 갔던 곳이죠. 혹시나 해서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수지의 흰색 아반떼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심부름을 하러 간다면서 왜 이런 곳에? 카페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수지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꽤 잘생긴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수지와 매우 친밀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남자가 수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수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뭔가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결혼한 지 100일밖에 안 된 신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모습으로 만나고 있다니. 남자가 수지의 얼굴에 묻은 크림을 닦아주는 모습까지 보이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남자가 바로 준호일까? 그리고 수지는 정말로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방금 본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거든요. 3시간 후에 수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화장품 샀어. 수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그 순간 내 눈에는 모든 게 거짓말로 보였습니다. 오래 걸렸네. 응,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어머니랑 잠깐 차도 마시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날 저녁 수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상시처럼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꾸만 오늘 본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수지의 손을 잡고 있던 그 남자, 그리고 행복해 보이던 수지의 표정. 결정적인 증거 확보. 다음 주 화요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지가 또다시 야근한다며 늦는다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늘은 정말 늦어질 것 같아. 새 프로젝트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지의 회사 앞으로 직접 가봤거든요. 6시쯤 수지의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수지의 퇴근 시간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수지가 나오는 걸 봤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회사에서 나와 바로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완전히 연인 같은 분위기였어요. 수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남자 역시 수지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수지의 표정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아 보였어요. 마치 진짜 사랑에 빠진 여자의 표정 같았죠. 8시쯤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호텔로 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방금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수지와 그 남자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11시가 넘어서 수지가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한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이 살짝 젖어 있었고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정말 힘들었어.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수지는 피곤한 척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수지가 잠든 후에 그녀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수지의 생일, 우리 첫 만남일 그리고 혹시나 해서 준호라는 이름과 관련된 숫자들을 입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렸어요. 615. 6월 15일이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죠. 메시지함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와의 메시지들이 수백 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정말 차마 말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제 밤이 꿈만 같았어. 이런 감정 처음이야.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널 포기할 수 없어. 우리 곧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보고 싶어. 시간 되면 호텔에서 만나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수지가 나에 대해 한 말들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재미없어. 같이 있으면 숨 막힐 것 같아. 결혼한 게 실수였나 봐. 준호를 만나고 나서 확실해졌어.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휴대폰을 보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혼 100일. 고작 100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의 혼란과 분노. 그날 밤 나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지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배신감, 절망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수지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수지가 결혼 100일 만에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그동안의 거짓말들이었습니다. 대학 친구들과 만난다고 회사 일로 바쁘다고 야근을 한다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거죠. 새벽 4시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지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혹시 더 많은 증거들이 있을까 해서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찍은 셀카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진들까지.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6월 15일 날짜로 되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준호와 수지가 함께 반지를 끼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마치 약혼한 연인들처럼. 6월 15일. 그게 바로 수지가 휴대폰 비밀번호로 설정한 날짜였구나. 아마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가 봅니다. 더 확인해 보니 준호는 수지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부서였죠. 수지보다 5살 많은 과장이었고 이혼한 지 1년 된 남자였습니다. 메시지들을 더 읽어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결혼식 직후부터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 만에 이미 준호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더군요. 신혼여행은 어땠어? 마이너스 준호. 그냥 그랬어. 계속 내 생각만 났어. 마이너스 수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지는 이미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수지가 준호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내가 보고 싶었어. 남편과 키스할 때도 내 생각을 했어. 그 순간 정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결혼식이 그 신성한 순간이 수지에게는 그런 의미였다니.
새벽 5시쯤 되어서야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수지와 이야기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 하지만 메시지들을 보니 수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준호에게 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는 정말 끝이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우리 곧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이혼 서류를 언제 내밀지 고민 중이야. 수지는 이미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아내와의 긴급 대면.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밤새 고민하느라 한잠도 못 잤는데. 여보, 오늘도 좀 늦어질 것 같아. 수지가 화장을 하며 말했어요. 수지야.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불렀습니다. 응?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수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죠. 무슨 이야기?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야. 수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이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준호가 누구야? 그 순간 수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답해, 수지야. 준호가 누구냐고. 그게 어떻게 알았냐고. 내 휴대폰 봤어. 메시지들 다 확인했고 사진들도 봤어. 그리고 너희가 함께 있는 모습도 직접 봤어. 수지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냐고. 대답해. 결혼식 직후부터.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싶었거든요. 왜? 뭐? 왜 그랬어? 우리 결혼한 지 고작 100일밖에 안 됐잖아. 왜 나를 배신했어? 수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당황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그게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뭐야?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아니면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수지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사랑해. 준호를 정말 사랑해. 그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혹시라도 일시적인 실수였기를 또는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기를 바랐는데. 사랑한다니. 그럼 나는 너한테 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좋은 선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나보다 그 남자가 더 좋아진 거야?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고갯짓이 나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 결혼식에서 한 약속은? 평생 함께하겠다고 오직 나만 사랑하겠다고 한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어. 그때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뭐? 준호를 만나고 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정말 잔인한 말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신혼의 배신, 남편의 선택. 수지와의 대화는 3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수지는 이미 준호와 함께 살 집도 알아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혼을 요구할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언제 말하려고 했어? 이번 달 말쯤. 우리 결혼 100일이 지나고 나서. 정말 치밀했어요. 결혼 100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을 넘기고 나서 이혼을 요구하려고 했던 거죠. 준호는 나에 대해 뭘 알고 있어? 많이. 내 이야기를 많이 했어. 어떤 이야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뭐? 내가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인지.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라니.
나는 수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재미없다고 느껴진 거였나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 결국 수지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혼. 빨리 정리하자. 서로에게 상처만 주지 말고. 나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수지를 붙잡고 우리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수지의 눈을 보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나에 대한 사랑이 없었거든요. 대신 준호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만 가득했죠. 알았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이혼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준호한테 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했던 100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정말로 아무 의미도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나한테 했던 거짓말들에 대해서도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는 누구와 함께하든 정직하게 살아. 수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후회의 눈물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미안해. 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지 못해서. 한 달 후 우리는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수지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고 나는 혼자 남았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구청 1층 민원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펜을 든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지도 울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나에 대한 미안함이었지 이별의 슬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 민호야.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못된 거야. 수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괜찮아. 서로 행복하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어요. 결혼 100일.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사랑과 배신, 희망과 절망, 그리고 용서와 이별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혼 후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25평 신혼집에 혼자 있으니까 모든 곳에서 수지의 흔적이 느껴졌거든요. 그녀가 좋아하던 베이지색 소파 함께 골라서 산 식탁, 침실 벽에 걸어둔 웨딩 사진까지. 특히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자꾸만 지난 100일이 떠올랐거든요. 첫날 밤의 설렘, 함께 만들어 먹던 아침 식사, 주말에 손잡고 다니던 한강공원 산책길.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죠. 친구들은 술을 마시자고 했지만 술에 취해서 수지를 그리워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니까 아예 집을 벗어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했어요. 독서실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찾아갔습니다. 컴활 1급, 토익,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자격증까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 동료 김 과장이 소개팅을 주선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이르지 않나요? 언제까지 혼자 있을 건데? 좋은 사람 만나면 상처도 빨리 아물어.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아직 누군가를 새롭게 사랑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미안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 후 정말 우연히 수지와 준호를 다시 봤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업무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수지는 예전보다 더 예뻐 보였어요. 머리도 단발로 자르고 화장도 더 화사하게 했더군요. 무엇보다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준호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 아쉬움, 그리고 안도감. 적어도 수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겼죠. 1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신혼집에서의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마포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웨딩 사진과 결혼 관련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지가 두고 간 물건들도 발견했어요. 그녀가 좋아하던 향수, 읽다 만책, 그리고 우리 첫 데이트 때 선물한 목걸이까지.
모든 걸 정리하면서 정말 마지막 이별을 한 기분이었죠. 새 집에서의 생활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새로워서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요리도 새로 배우기 시작했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조금씩 사회생활도 활발해졌어요. 1년 6개월 후 드디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헬스장에서 알게 된 은혜라는 여자였어요. 간호사였고 나보다 2살 어렸죠.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 친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됐어요. 은혜에게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까지. 상관없어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은혜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수지와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거든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은혜와는 6개월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의 가치관, 꿈, 그리고 결혼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수지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좀 더 정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건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솔직한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지와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연애했지만 결혼 후의 일상은 전혀 달랐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대화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였죠. 만약 수지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물론 상처받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깊은 배신감은 없었을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은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아무리 힘든 이야기라도 솔직하게 나누자고요. 가끔 수지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준호와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지만 더 이상 찾아보거나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 100일 만에 끝난 신혼. 짧았지만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는 더 성숙해질 수 있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은혜와 결혼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100일이 아니라 100년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